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검찰개혁도 아니고 법원개혁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집값 폭등,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 근본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근본 모순을 해결해야만 되는 과제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게 부여됐습니다.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모든 모순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양 측면의 충돌입니다. 집값 폭등이라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5%에 불과한 강남 투기 세력과 95%의 선량한 대한민국 주권자 간의 충돌, 모순입니다. 이것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이재명 정부도 이 집값을 잡는 이 정책을 강력한 정책을 꾸준히 집행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부 이런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 장차관들이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또 이것을 민주당 집권 여당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국민의힘이야 어차피 있는 놈들이 모인 곳이고 그자들은 부자들의 이익만 5% 강남 투기꾼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이고 본인들이 또 강남 투기꾼들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뭐 기대할 게 없고요.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집값 잡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행정부 그리고 민주당 집권 여당의 주요 직책을 맡는 리더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5% 강남 투기꾼 세력에 포함되는 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래서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주요한 고위공직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를 당장 팔아치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를 수는 없으니까 지방으로 다 자천시켜버려야 됩니다. 정무직 공무원들이라면 잘라야 됩니다. 강남 5% 투기꾼 아닌 95% 선량한 국민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의 존재가, 본인의 위치가, 본인의 자산 형성 과정이 5% 강남 투기꾼이 아니어야 95%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밀고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우려스러운 게 자꾸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나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력하게 때리겠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부터 전현희 의원부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강남 투기 세력이기 때문이죠. 강남 3구에 본인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그런데 본인의 지역구는 강남 3구가 아닙니다. 비강남입니다. 비강남에서 지역구를 두고 거기서 95% 선량한 국민들한테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는 전세로 살면서 돈벌이는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리더를 하고 있는 한 민주당은 강남 중심의 집값은 절반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것을 추진하기가 어렵겠죠. 안 하려고 하겠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집들을 팔아버려야 됩니다. 예.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정책을 펼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우려했던 게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할 때에 이 지금 강남 집값 절반으로 떨어뜨리기, 집값 버블을 터뜨리기, 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 네, 이분이 경제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모피아 출신이죠, 당연히. 서울대 경제학과, 그리고 재경행시 출신,
기재부 출신, 모피아 출신, 경제를 컨트롤하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강남의 5% 투기 세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보유세를 강력하게 때리겠다. 50억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똘똘 한 채도 때리겠다. 미국으로 보면은 최소 1% 매년 보유세를 때린다. 그러면 매년 5천만 원 보유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전형적으로 강남 갭 투자 전세 끼기 5% 투기 세력입니다. 금융위원장 2억 원,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라고 하죠. 네, 금융에 무슨 전문성도 없으면서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을 또 맡았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강남 5% 투기 세력임이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변호사, 이 사람은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300억인지 400억인지 전부 다 부동산 투기로 보입니다. 이런 정부의 장차관급들, 이런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95%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 일할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투기해놓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5% 강남 투기 세력을 위해서 일할까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남 투기 아파트 그 버블을 최소한 절반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할까요?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일을 할까요? 뻔한 거죠. 어떠한 개혁도 그 개혁의 주체 세력이 깨끗해야지 개혁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며칠 동안 지난 10월 15일 날 강력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출 규제 정책, 그리고 서울과 경기 일원에 대한 각종 규제 지역, 토지거래 허가 등 규제 지역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지금 굉장한 요동을 치고 있죠.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몇 개월 정도는 또 부동산 투기 수요가 좀 가라앉을 것입니다. 좀 위축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6억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도 제가 서너 달 효과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폭등할 것이다. 정확히 그렇게 됐죠. 9월 7일 135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네. 그 발표는 단 하루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 하루도 약발이 없었습니다. 야,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지금 이 강력한 5% 강남 투기 세력들, 그리고 또 그 투기 세력이 되고자 하는 이 인근에 있는 그 대한민국 이 국민들의 그 돈에 대한 그 무한한 욕망, 본능적인 욕망, 이걸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실력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10월 15일 대책이 또 나왔지만 이건 역시도 그냥 대출 규제 등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투기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전국에서 모이는 것이고, 이 투기적 이익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투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겠죠. 그것을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뭐냐? 결국은 투기적 이익을 정부가 뺏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 투기꾼들의 투기적 이익을 뺏어와서 그것을 저소득층 하위 1,000만 명, 2천만 명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왜? 피해자들이 이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저소득층 1,000만 명에게 이분들의 거주비용 월세로 드리자. 또 이분들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필요 경비 휴대폰 사용료로 드리자. 그게 대략 50조입니다. 투기 세력으로부터 보유세를 걷어들여서 하위 1,000만 명에게 그 거주비용과 필요 경비를 드리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정권도 보유세를 다시 되돌리겠다, 다시 없애겠다 하는 짓을 못할 것이다. 왜? 이 1,000만 명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라고 해놓으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세종시와 충청도 전체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한 것이죠. 이명박 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결국 올바른 정책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돈을 해봅시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집값 폭등을 잡지 않으면 정권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은 실질적으로 0% 되죠. 다 아시죠? 1%도 안 됩니다. 잠재 성장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버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착시 효과. 지금 주식이 막 뜨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 중에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 AI가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그러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있고, 또 정부가 자꾸 저금리로 돈을 풀고 또 자꾸 주식 유도하니까 또 거기에 현혹되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조선 경기는 완전히 박살이 나 있고, 모든 경기들이 다 박살이 나 있고, 그리고 중소형 주식들은 완전히 급락하고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의 실력, 실물 경제의 실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죠. 착시다, 착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단기적인 오버슈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나 좋아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1997년 IMF 사태가 11월 달에 터지기 전 4월 달, 5월 달에 당시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바보짓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이 근본 문제, 실제 성장률은 기업의 실력은 0%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동산 가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치솟아 오른다. 이것은 유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언제 터질 것이냐? 예, 언제 터질 것이냐? 제가 단언하건대 수년 내로 이 이재명 정권 5년 이내로 터집니다. 그것이 터졌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일본이죠. 일본이 1985년 이런 부동산 투기가 어마어마하게 불고 정부가 그것을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실물 경제의 실력은 점점 떨어지고 수출은 점점 안 되고 소니, 도요타 이런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실력은 떨어지고 일본 국민들은 전부 다 부동산 투기에 빠졌습니다. 경기를 부양한답시고 그 유능했던 일본의 대장성, 한국으로 하면 재무부는 수수방관하고 저금리로 돈을 계속 풀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10배 버블이 터졌고 도쿄의 아파트가 10배 올랐죠. 결국은 1991년 버블이 터졌습니다. 도쿄의 아파트가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원상회복된 거죠. 그 여파가, 그리고 일본의 노령층 인구의 급증,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일본은 지금 40년간 장기 불황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40위권입니다. 전 세계 40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35위권입니다. 지금 한 25위에서 30위 사이이다가 우리나라도 35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대만보다도 못 삽니다. 1인당 GDP가. 우리는 일본처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집값 폭등에 이것을 사전에 힘을 빼가지고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본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 꼴이 납니다. 우리는 전 세계 1인당 GDP 기준 50위권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그냥 뻥이 아니고 모든 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데이터로.